완전히 검은 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싸움 후에 검은 멍이 들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니 싸우지 맙시다. 어떤 사람들은 멜라닌이 더 많아서 눈이 거의 까맣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명에 따라 큰 변화가 있어요. 사실 검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은 실제로 매우 짙은 갈색입니다. 속눈썹은 150일 동안만 유지됩니다. 가장 긴 눈썹의 세계 기록은 약 8cm입니다. 채찍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속눈썹에는 또한 작은 진드기들이 삽니다. 세계에서 가장 흔한 눈 색깔은 갈색입니다. 다양한 색조의 갈색이 있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로는 모두 파란색이 기본으로 있다는 점이에요. 모든 갈색 눈의 사람들은 세상에 다른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은 그저 짠물이 아닙니다. 리피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름, 물, 그리고 점액이에요. 눈물의 소금기는 항균성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멋진 카메라는 200메가픽셀입니다. 사람의 눈은 576메가픽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몰이 사진보다 직접 볼 때 더 멋진 거예요. 우리는 연간 약 420만 번 눈을 깜빡입니다. 적어도 8초마다 한 번이죠. 눈을 깜빡일 때마다 10원씩 벌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도 넘게 벌 수 있을 거예요. 모든 피부 세포가 재생되려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우리는 60초마다 약 3만 개의 죽은 세포를 흘리고 매년 약 4kg의 피부를 잃습니다. 손톱은 발톱보다 훨씬 빨리 자랍니다. 발톱은 거의 4배 느리게 자라는데 손톱보다 손상이 적기 때문입니다. 종종 발가락을 부딪히는 경우가 있지만 갑작스러운 충격은 보통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매일 0.5리터에서 1리터 정도의 침을 생산합니다. 1년이면 욕조를 채우기에 충분한 침이에요. 침 뱉지 마세요. 침은 완벽한 치료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입의 상처는 다른 어느 곳보다 훨씬 빨리 아물어요. 또한 음식 맛을 보는 걸 돕습니다. 미뢰는 음식이 침에 의해 녹을 때에만 맛을 감지할 수 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의 뼈는 보기보다 강합니다. 1입방인치의 사람 뼈는 약 9,000kg을 견딜 수 있으며 콘크리트보다 4배 더 강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 머리가 그렇게 단단한 건가요? 우리의 혈액형을 다르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당분입니다. A, B, AB형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 O형은 당분이 없어서 기증의 안성맞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O형인 사람들이 달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실 다른 혈액형보다 모기에게 더 잘 물려요. 사람에게는 8가지 혈액형만 있는 반면 소에겐 800가지 이상의 혈액형이 있습니다. 우와! 보통 하루 50개에서 150개의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머리카락의 평균 수명은 5년인데 오래된 머리카락이 빠지자마자 새 머리카락이 즉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같은 직경의 구리선보다 강합니다. 한 가닥은 최대 100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으며 적절히 사용할 경우 머리 전체의 머리카락으로 최대 8,400kg까지 지탱할 수 있어요. 우리 위는 보기보다 큰데 극한 조건에서 거의 230g이고 평균 약 900g입니다. 음식은 4시간에서 6시간 안에 소화됩니다. 금속도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용량이 중요해요. 입술은 손가락보다 훨씬 더 민감하며 신경종말이 1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끝보다 100배 더 예민합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키스를 하는 것이 손을 잡는 것보다 100배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때요? 울퉁불퉁 작은 주름이 있어서 입술 자국은 지문처럼 독특합니다. 입술 무늬는 또한 일생 동안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혀 무늬도 독특해요. 우리 배꼽은 동물원 같아요. 약 70개의 다양한 박테리아가 살고 있거든요. 그중 일부는 일본의 흙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심지어 보통은 극지방 만년설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도 있습니다. 네, 바로 거기요. 여러분 배꼽 안에요. 우리 몸은 실제로 빛이 납니다. 우리가 내뿜는 빛은 최소치보다 1000배 더 약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력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그냥 제 말을 믿으셔야 할 거예요. 지구상에서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는 인간입니다. 아드레날린 분출로 인한 거예요. 블러쉬와 립스틱에 사용되는 카르민은 딱정벌레를 갈아 만든 붉은 염료입니다. 으아! 귀는 일생 동안 계속 자랍니다. 또한 귀에도 땀이 나는데 귀지는 사실 귀에서 나는 땀입니다. 그런데 코 역시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거짓말을 할 때는요. 심장은 절대 지치지 않는 유일한 근육입니다. 대동맥은 거대해요. 그 지름은 거의 정원에 있는 호스만큼 큽니다. 우리는 매일 약 500에서 1500ml의 가스를 배출하는데 이건 작은 풍선을 채우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기구 풍선을 채워볼까요? 해볼만 하겠어요. 지방은 우리 몸이 비타민을 섭취하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A, D, K, E는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더 잘 흡수됩니다. 우리 몸은 7개의 비누를 만들기에 충분한 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뇌의 일부분은 자신의 뉴런과 단백질을 먹어치웁니다. 만일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예를 들어 수면, 배고픔, 체온을 책임지는 시상하부가 그런 부분 중 하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숨을 들이마시고 동시에 삼킬 수 없습니다. 방금 직접 시도해봤죠? 인두는 숨을 쉴 때는 공기 통로로, 음식을 삼키면 음식 통로로 사용됩니다. 뇌에 있는 주름을 모두 펴면 베갯잎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뇌는 전구를 켤 정도의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10W의 전력이에요. 우리 몸에서는 캔 하나를 채울 만큼 충분한 양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몸무게의 약 1.4에서 2.3kg을 차지하는데 우리 전체 무게의 2%입니다. 대부분은 노폐물이에요. 평대니까요. 그래서 뇌는 환상적인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했어요. 자동으로 시각적 입력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모든 시각 스냅샷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타임머신처럼 지난 15초 동안 어느 정도 주어진 순간에 본 것들의 평균을 인식하는 겁니다. 뇌는 여러 물체들을 모아 서로 비슷해 보이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안정된 환경에 있다고 믿도록 속이는 거죠. 뇌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면 세상은 움직임과 빛, 그림자의 끊임없는 변화로 아주 혼란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도 항상 환각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뼈는 정말 튼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격계의 일부로 여기기도 하는 치아는 훨씬 더 강합니다. 치아의 단단한 바깥층인 에나멜 때문인데요. 에나멜은 치아 내부의 조직과 섬세한 신경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동안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쉬고 소화를 하거나 숨을 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 외에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이 단계에서 우리의 뇌는 신체 전체 에너지의 20에서 25%를 사용합니다. 즉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몸이 하루에 350에서 450칼로리를 태운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만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피그미 마모색과 작은 나무 뒤지처럼 작은 포유동물 몇몇은 전체 신체 에너지와 같은 비율의 에너지를 뇌에 쏟습니다. 뇌가 연소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뉴런인 세포가 서로 소통하도록 돕는 데 쓰는 거예요. 뇌가 시냅스, 즉 특별한 세포 구조를 통해 화학적 신호를 전달할 때 말이에요. 그러면 뇌는 시냅스를 작동시키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뇌로 보내겠죠. 우리의 뇌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도 특정 부위는 계속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하루 종일 힘든 정신적 업무를 했다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운동을 건너뛰었다면 스도쿠라도 좀 풀어보세요. 여러분도 아이스크림을 허겁지겁 드시나요? 가끔은 괜찮기도 하지만 자주 이렇게 먹으면 뇌가 얼어버리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슬러시 음료, 아이스크림과 같이 차가운 것을 갑자기 마시거나 먹은 직후에 머리 앞이나 옆쪽에서 느껴지는 강렬하고 불편한 느낌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될 때도 비슷한 통증을 겪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정확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차가운 물질이 입천장 뒤쪽에 위치한 신경의 무리를 자극한다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이론은 입천장과 부비강의 혈관이 다시 팽창하기 전에 입 안의 온도가 떨어져서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그나저나 이 통증은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위험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테이블 위에 매달리거나 신음하거나 손으로 머리를 쥐어짠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오래 자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렇죠. 하지만 짧게 자도 괜찮은 체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즉 수면 부족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인구 중 약 1%가 이런 체질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잠이 부족해도 컨디션에 별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하룻밤에 6시간씩 자도 괜찮다고 해요. 이 정도 수면을 며칠 동안 지속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가지게 될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보통 3개의 원뿔체가 있습니다. 이 원뿔체 덕분에 초록, 빨강, 파랑의 스펙트럼에서 대략 100만 개의 다른 색조를 인식할 수 있죠. 하지만 드물게 눈에 4개의 원뿔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테트라크로맷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자외선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색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골격이 완전 젖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전체는 최대 60%까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체액은 장기, 근육,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뼈에도 있어요. 우리 몸속의 뼈는 거의 3분의 1이 물입니다. 인체 속에는 놀라운 네트워크가 숨겨져 있어요. 혈관은 정말 작지만 혈관을 모두 펴서 일렬로 세운다면 엄청난 게 만들어질 거예요. 전체 혈관 네트워크의 길이는 약 96,000km가 될 거예요. 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먼 친척인 영장류가 왜 우리보다 힘이 훨씬 강한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많은 면에서 몸의 구조는 우리와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 침팬지의 근육 구조를 보세요. 하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족 영장류들은 인간보다 약 1.35배 더 강합니다. 다른 영장류에 비해 인간의 몸속 섬유는 조금 더 느슨하게 꼬여 발달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근육 섬유는 힘이 더 약해요. 하지만 다른 영장류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죠. 또한 우리의 먼 조상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냥과 같은 활동들도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 근육 덕분에 마라톤도 뛸 수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힘을 겨룬다면 우리가 질 겁니다. 웃음은 정말 번져나갑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연구원들은 강한 감정이 다른 사람들의 뇌 활동을 동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웃음은 사회적 생명체들을 연결시켜주는 과학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친구나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거의 심장은 11만 5천 번 뛰고 하루에 약 9천 리터의 피를 펌프질합니다. 몸이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배가 왼쪽 배보다 더 커요. 우리는 70만 개의 피부 조각들을 포함한 많은 다른 종류의 파편을 들이마셔요. 단지 하루 동안 말이죠. 위는 면역계의 가장 중요한 방어자입니다. 위에 있는 산은 위험한 음식 독소,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함께 몸 안으로 들어가는 박테리아를 죽여요. 위산은 위장 자체도 소화시킬 수 있지만 점막이 그것을 보호합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어요. 30분 동안 산책을 했을 때 소모하는 칼로리만큼이요. 우린 서 있는 동안 시간당 100에서 200칼로리를 태웁니다. 앉아있을 때는 키, 몸무게, 성별, 나이에 따라 60에서 130칼로리를 소모해요. 우리 몸은 모기에게 물린 곳을 붓고 가렵게 만듭니다. 모기는 피부를 뚫어요. 몸의 면역체계는 곤충의 짐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침입자를 몸 밖으로 밀어내는 특별한 반응을 시작합니다. 히스타민이라고 불리는 면역체계에 의해 생성된 화합물은 물린 부위를 중심으로 혈액이 더 빨리 흐르게 해요. 그건 붓기를 유발하죠. 히스타민은 또한 가장 가까운 신경이 신호를 보내는데 이건 물린 곳을 가렵게 만듭니다.
비행기에서 먹는 음식은 지상에서 먹는 것과 맛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건 실내의 건조함과 압력으로 인해 미뢰의 민감도가 30%까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짜고 단 음식의 경우에요. 침이 없으면 음식을 맛볼 수 없을 거예요. 미뢰는 다양한 맛을 인식하는 화학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체는 맛이 분자에 결합하게 해줄 약간의 액체가 필요해요. 또한 침에 녹지 않는 것은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린 얼마나 많은 샐러드, 수프, 고기를 먹었는지에 상관없이 항상 약간의 디저트를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짭짤한 맛에 실증을 느껴요. 하지만 아이스크림, 케이크, 초콜릿과 같은 달콤한 것을 보고 냄새를 맡으면 뇌가 흥분합니다. 배부름의 신호가 즐거움을 위해 모두 무시되죠. 게다가 위는 유한한 기관이고 설탕은 위의 긴장을 풀어줘서 물리적으로 디저트를 위한 공간을 만들도록 도와요. 이 사실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혀는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 중 하나입니다. 혀는 10,000개 이상의 미뢰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미뢰는 미세한 털로 채워져 있어요. 그들의 임무는 음식을 감지하고 맛을 구별하고 적절한 소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뇌에 정보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혀에 있는 모든 작은 돌기와 주름은 독특한 개별 패턴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혀의 지문이 손가락 지문만큼 독특하다고 말합니다. 혀에는 쓴맛, 단맛, 신맛, 짠맛을 구분하는 부분이 따로 없어요. 혀, 입천장, 심지어 목구멍에 있는 8,000개의 미뢰 모두 모든 맛을 감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수가 비누와 비슷한 맛이 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식물이 비누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계 인구의 4에서 14%만이 그것을 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교근은 무게로 볼 때 가장 강한 근육입니다. 나머지 턱 근육들과 함께 어금니의 90kg, 앞니의 25kg의 힘으로 이를 닫을 수 있어요. 척추는 훌륭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세를 기억하기 때문에 자세를 교정하는 게 매우 어려운 거예요. 우린 옛날 조상들 덕분에 소름이 끼치는 기능을 갖게 됐어요. 옛날 사람들은 적들에게 더 크고 무섭게 보이게 하기 위해 털을 곤두세우곤 했어요. 고양이들이 씩씩거리며 등을 구부리는 것처럼요. 사람의 입은 상당히 독특해요. 일란성 쌍둥이들 사이에서도 두 세트의 동일한 치아를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턱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입술을 깨문 것과 같은 수년 전에 가졌던 가장 작은 습관조차도 치아의 형성과 독특한 치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냅킨이나 거울에 찍힌 립스틱 자국은 누가 그것을 남겼는지에 따라 항상 조금씩 다르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좋아요. 누가 입술 자국을 남겼죠?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각 개인의 입술 무늬가 독특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성별에 따른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래 덕뼈는 주변의 뼈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두개골뼈입니다. 결합 조직과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몸의 43%만이 실제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몸 안에 있는 세포의 50% 이상이 주로 내장 속에 사는 작은 생물에 속해요. 여전히 비록 여러분 본인의 세포가 미생물 세포보다 적지만 평균적으로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고려하면 우리 자신의 유전자는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의 절반도 되지 않아요. 우리 몸에 사는 모든 미생물의 유전자를 세어본다면 200만에서 2천만 사이가 될 거예요. 우리의 키와 체형, 피부색은 조상들이 살던 곳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 일생 동안에도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서 산으로 이주한다면 산소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적혈구를 개발할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만약 추운 기후에서 더 덥고 더 햇빛이 잘 드는 기후로 이주한다면 피부는 적응을 위해 더 짙어질 거예요. 우리 수명은 세포 안에 프로그램됩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하고 분열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멈추는 내부 타이머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세포들은 또한 다른 세포들보다 더 빨리 번식을 중단해요. 평균적으로 세포는 우리가 100세가 되면 분열을 멈춥니다. 운이 좋다면요. 이건 만약 우리가 세포를 지금부터 10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뼈다는요. 성인의 극에 도달하기 위해 골격은 모델링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성장과 형성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골격은 10년에 한 번꼴로 완전히 재생된다고 해요. 이 모든 과정은 항상 건강한 뼈 세포를 갖게 해주고 몸을 지지하고
몸에 칼슘을 공급해 줍니다. 신체가 재생되는 방법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몸은 매 초마다 2,500만 개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요. 제가 계산해 드리죠. 자, 이것은 약 15초 안에 우리 몸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의 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떤 동물의 눈은 더운 기후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타요. 낙타는 세 번째 눈꺼풀을 특징으로 하는데 양쪽 눈 구석에서 가로질러 쓸어내는 일을 해요. 낙타의 환경은 작은 입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종보다 더 자주 눈을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분홍색 것 보이나요? 그것 또한 세 번째 눈꺼풀이에요. 흔적에 불과하지만요. 인간의 경우 세 번째 눈꺼풀은 더 이상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해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심장박동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자세히 들어보면 때때로 심장박동이 노래의 리듬과 같아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장르의 음악이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곡들은 도파민,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유발합니다. 이 효과는 심박수, 호흡수, 그리고 혈압을 낮출 수 있어요. 건강한 심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혹시 궁금했다면 심장은 분당 평균 75번 정도 뜁니다. 매년 사람의 심장이 올림픽 수영장 크기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펌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요. 더 놀라운 건 만약 모든 혈관을 끝에서 끝까지 연결한다면 지구를 2.5바퀴 돌 수 있을 거란 겁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심장은 몸에서 제거되더라도 계속해서 뛸 수 있습니다. 산소를 공급받는 한 심장이 뛰게 해주는 자체 내부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정기적으로 손톱 손질을 받는다면 아마도 발톱보다 손톱 관리가 더 자주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손톱이 더 빨리 자라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과학적 해답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손톱이 고대 역사에서 동물의 발톱처럼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톱은 좀 더 평평해지고 넓어졌는데 영장류가 일상생활에서 돌이나 나뭇가지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그래서 무기로 사용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일단 손톱이 납작해지면 영장류가 손바닥을 사용할 때 손톱이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손톱이 발톱보다 더 빨리 자란 이유에 대해 짧은 대답은 우리가 발보다 손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손톱은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손톱은 더 빨리 자라도록 진화했을 거예요. 신체의 특정 부위를 많이 사용할수록 손상이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입이 떨어져 버릴까봐 걱정해요. 다시 손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새끼손가락을 칭찬해줄 차례예요. 새끼손가락은 물건을 들고 먹거나 글을 쓰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지배적인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으면 매우 부정적인 효과가 생긴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수치를 제공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새끼손가락을 잃는 것은 덜 사용하는 손가락일지라도 소나기 힘을 상당히 약화시킬 거예요. 거기에 약지까지 잃으면 소나기 힘에 더욱더 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행해진 또 다른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사람들만이 본인의 코 모양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만족 여부에 상관없이 인간의 코는 진정한 슈퍼히어로예요. 히터, 필터, 가습기 역할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콧구멍 안에는 혈관이 있는 선바 모양의 작은 뼈들이 있어요. 이 혈관들은 공기가 우리 호흡기의 다른 부분에 도달하기 전에 그것을 데웁니다. 코 안에 있는 점액은 공기를 더 습하게 만들어요. 필터 부분은 코털이에요. 작은 입자들은 이 작은 털에 달라붙어서 꽃가루, 포자,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가 우리의 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화를 보면 심장이 내는 소리가 박동할 때 주변 환경을 건드리기 때문이라고 믿게 됩니다. 심장 소리는 실제로 심장 판막의 개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판막은 심장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정확하게 혈액을 펌프하기 위해 열리고 닫히는 심장 안의 작은 문과 같아요.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니면 큰일 나요. 치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평생 이를 닦는 데만 약 총 40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치아는 뼈가 아니에요. 비록 치아와 뼈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요. 뼈와 치아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뼈는 재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치아는 그렇지 않고 한번 망가지면 영구적으로 손상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인간은 지구상에서 턱을 가진 유일한 종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아직도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턱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치아와 턱의 근육은 점점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증가된 턱 저항을 도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살고 있는 지구의 위치에 따라 몇 가지 특정한 특징을 발달시켰습니다. 하지만 꽤 멋진 특성을 개발한 집단인데 더 높은 고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고도가 높은 환경은 산소가 적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잘 적응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적혈구를 진화시켰어요. 그건 전반적인 순환 시스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요. 티베트에 사는 사람들은 비슷한 환경을 견뎌야 하지만 놀랍게도 다른 방식으로 적응했어요. 티베트 사람들은 몸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 더 많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아마도 꿈이 현실에서 단 몇 초 동안만 지속된다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네, 어떤 꿈들은 그래요. 하지만 모든 꿈이 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방식에 대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이가 있어요. 그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기운을 내려고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있어요. 여기엔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에요. 남자는 긴장한 것 같아요. 자신의 뺨을 때리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 우린 할 수 있어. 오랫동안 해왔잖아. 우리가 이길 거야. 그가 우리라고 한 건 다중인격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마이크를 통해서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는 전부 인간이 아니라 수십억 개 생명체의 무리예요. 이 남자,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43%만이 인간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머지 57%는 미생물과 박테리아예요. 이제 그 남자가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 무대에 오릅니다. 체중계에 올라보세요. 숫자가 보이죠? 반 이상을 빼요. 그게 여러분의 실제 몸무게예요. 나머지는 모두 미세한 유기체입니다. 이건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몸이 작은 입자로 분해되면서 끊임없이 모양을 바꿔야 할 것 같기 때문이죠. 피부가 맥동하고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도 두 가지 이유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째, 미생물은 매우 작아서 움직임이 안 보여요. 둘째, 이 미생물 세계의 대부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두운 곳에 있어요. 산소에 접근할 수 없는 곳, 우리 장 속이요. 그것에는 수십억 마리의 작은 생명체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좀 붐비겠죠? 그중 일부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음식과 물과 함께 유입됐어요. 인체 표면에 있는 모든 미생물은 환경에서 옵니다. 피부 구석구석은 미생물로 덮여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의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게놈은 약 2만 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체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의 수는 약 200만 개에서 2천억 개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미생물이에요. 다행히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미생물의 게놈은 우리 게놈을 보완해줍니다. 이러한 존재 모델은 의학적으로 많은 기회를 제공해요. 인체 내 미생물 생태계는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다른 미생물을 포함합니다. 모두 여러 종으로 나뉘며 각각 고유의 기능을 수행해요. 어떤 미생물은 음식에서 비타민을 추출하는 역할을 해요. 다른 것들은 해가 되는 물질의 분해를 도와요. 또 어떤 종류는 위가 음식을 소화하도록 돕습니다. 별도의 그룹은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질병, 기생충,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해요. 일부는 체중을 조절해요. 간단히 말해서 미생물은 우리 삶을 개선하고 우리 몸의 기능을 돕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있어요. 면역력을 손상시키거나 중요한 장기에 영향을 미치죠. 어떤 박테리아가 건강을 해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직접 그걸 제거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 미생물을 없애는 독이든 알약일 수도 있어요. 그걸 복용하면 몸 안에 있는 모든 해로운 해충이 제거돼요. 질병은 유익한 미생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의사들은 이를 이용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죠.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미생물 그룹을 알아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고 나서 어떤 미량 원소가 이 박테리아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돕는지 알아냅니다. 이 비타민을 음식에 넣거나 이 미생물들이 함유된 알약을 먹어요. 결과적으로 근육은 2배 더 빨리 자랍니다. 어떤 미생물의 존재나 부족은 몸 전체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어요. 미생물 샘플은 건강 수준이나 질병의 존재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누구나 유전공학의 도움뿐만 아니라 미생물 의학으로 건강을 향상할 수 있어요. 인간의 미생물을 연구하는 것이 비싸고 복잡한 유전자 변형보다 더 싸고 더 효율적이며 더 빨라요. 이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몇 가지 발견이 있었어요. 이전의 인류는 미생물이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파괴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해로운 세균들과 함께 좋은 세균들까지 제거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미생물이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지만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대규모 연구를 시작했어요. 빅판다를 예로 들어볼게요. 피부 밑에 지방이 풍부한 잡식성 동물이에요.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아요. 먹이는 주로 열매와 대나무 잎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겨울에는 열매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대나무 잎만 먹고 삽니다. 대나무 잎은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판다는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도 살이 빠지지 않아요. 최근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알아냈어요. 이 모든 것은 독특한 체내 미생물 생태계 덕분입니다. 매년 겨울 많은 독특한 박테리아가 판다의 장에서 태어나요. 이 미생물은 대나무 잎에서 다른 것들보다 도움이 되는 물질을 더 잘 추출하고 합성하여 판다의 몸무게를 보존해요. 과학자들이 이 박테리아를 들쥐에 주입했어요. 그랬더니 쥐가 훨씬 더 빨리 몸무게가 늘기 시작했어요. 햄버거, 케이크, 그리고 다른 고칼로리 음식은 체중 증가에 기여하는 미생물 군집 발달을 돕습니다. 수백만 종의 미생물은 수백만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 기능은 모두 인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살을 빼거나 찌워야 할 때 이 미생물을 점심에 첨가하기만 하면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숙면을 취하거나 졸음을 쫓고 싶나요? 수면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을 섭취해요. 뼈 조직을 강화하고 싶다고요? 문제 없어요. 박테리아는 우리 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있어요. 지구의 일부는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작은 유기체들은 끊임없이 증식해요. 여러분 키보드에도 엄청 많아요. 박테리아는 크기가 커지면 둘로 분열됩니다. 몇 분 후 이 2개는 증가하여 다시 분열해요. 4개의 미생물이 나타나고 각각 둘로 갈라져요. 박테리아 군집은 빠르게 성장해요. 이렇게 빠른 번식을 통해 하나의 미생물이 단 24시간 만에 1톤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5일 후면 박테리아는 모든 바다와 해양을 채울 거예요. 지구 전체 무게보다 더 나갈 거예요. 조건만 맞는다면 박테리아는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통제 없이 박테리아가 성장하는 완벽한 조건이란 건 없습니다.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지구상에서 턱을 가진 동물은 우리뿐이에요. 우리 인간들뿐이에요. 영장류에도 없었고 심지어 네안데르탈인과 같이 멸종된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턱은 없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사람들이 턱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과학자들은 몇 가지 이론을 갖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씹는 것과 같이 힘든 역학적 행동을 그 추가적으로 있는 뼈가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 씹는 동안 그런 지지가 정말 필요했다면 아마도 턱 아래보다는 혀 근처인 턱 안쪽에 더 많은 뼈가 있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침팬지들은 혀 쪽으로 아래턱에 추가적인 뼈가 있는데 그건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둘째, 더 쉽게 말할 수 있게 턱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아래에 있는 여분의 뼈들이 일종의 보강을 해준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많은 힘을 쓰진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기도 하지만요.
세 번째, 어떤 연구원들은 우리가 짝을 찾을 때 우리의 턱이 매력을 판단할 수 있는 뭔가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봐요. 우리 인간처럼 힘든 걸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도 없어요. 또 우리 두개골이 작아진 것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악골이 멸종된 친척들의 하악골보다 덜 단단한 이유예요. 그들은 발달하면서 불을 발견했고 음식을 조리하기 시작하면서 음식을 씹는 게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자 강한 턱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았죠. 코끼리는 우리의 턱과 비슷한 걸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소위 턱이라고 불리는 건 코끼리가 큰 아랫입술을 갖고 있고 아랫니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돌출된 뼈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 기운내 코끼리야. 밝은 면만 보라고. 한편 우리의 세포는 너무 작아서 만 개를 모으면 핀 머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인간 뇌는 인상적인 기억 용량을 갖고 있어요.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이 있어요. 그걸 다 세려면 3000년 이상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 절 믿으세요. 만약 우리가 각 뉴런의 하나의 기억을 저장할 수 있다면 결국 우리 뇌엔 공간이 부족하게 될 거고 USB 플래시 드라이브나 아이퍼드처럼 제한된 저장 공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뇌가 꽉 차는 게 가능할 수 있어요. 제 뇌는 아닐 거예요. 뉴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의 뉴런은 다른 뉴런들과 1000개의 연결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저장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그걸 측정하긴 어렵지만 아마 수백만 기가바이트는 될 거예요. 우리 뇌가 디지털 영상 레코더라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쇼를 300만 시간이나 녹화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300년 이상 텔레비전을 켜둬야 할 거예요. 우리가 웃고 생각하고 뭔가를 쳐다보고 꿈꾸고 움직이고 몸으로 다른 활동을 할 때마다 연결부를 따라 뉴런 사이에 작은 전기 및 화학 신호가 흘러요. 우리의 뇌는 늘 활동하고 있고 가끔 깨어있을 때보다 잘 때 훨씬 더 활동적이에요. 그런데 뉴런은 전 세계 모든 폰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만들고 전송해요. 단일 뉴런은 그렇게 많은 전기를 생성해내지 못하지만 모든 뉴런은 전구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전기를 생산해내요. 우리의 뇌는 주름진 장기예요. 하지만 머리를 열어서 그걸 꺼내고 매끄럽게 하면 일반적인 베갯잎 크기로 납작하게 펼 수 있어요. 곤충이 여러분의 다리에 앉을 때마다 피부의 감각 뉴런들은 놀랄만한 속도로 뇌에 메시지를 보내요. 시속 240km나 되죠. 뇌는 다시 다리에서 곤충을 떨쳐내도록 메시지를 더 빠른 속도로 보내는데 약 시속 320km나 되죠. 우리의 심장은 평균 수명 동안 약 30억 번 이상 뛰고 1억 8천만 리터의 피를 펌프질해요. 인간은 독특한 지문을 갖고 있는데 코알라, 침팬지, 고릴라도 갖고 있어요. 손 지문 말고 사람들은 독특한 혀 지문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턱도 있죠. 우린 등을 대고 자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또 인간은 직선을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죠. 그리고 턱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보고 있는 동안 불과 몇 초 만에 5만 개 이상의 체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었어요. 몰랐어요? 네, 우리 몸 전체가 재생되지만 이는 스스로 치유될 수 없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왼손잡이들은 대부분 입의 왼쪽에서 음식을 씹는 반면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으로 음식을 씹어요. 그리고 이 두 경우 모두 턱을 움직이죠. 우리의 손가락은 매우 민감한데 입술은 심지어 수백 배 더 민감해요. 많은 동물들이 주변의 음원을 찾기 위해 귀를 움직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를 전혀 움직일 수 없어요. 왼쪽 폐는 오른쪽 폐보다 약 10% 작아요. 그건 심장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공기도 적게 들어가요. 폐에는 약 2,400km의 기도가 있고 테니스 코트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는 3억 개 이상의 배포가 있어요. 물에 뜰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폐예요. 발톱은 손톱보다 약 4배 느리게 자라요. 이건 우리가 발보다 손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손톱에 더 많은 충격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머슬이란 단어는 원래 작은 쥐를 뜻하는 라틴어였어요. 고대 로마인들이 이두근을 자랑할 때 그게 쥐를 떠올리게 했나 봐요. 제 이두근은 햄스터 같아요. 뇌는 몸이 받는 총 산소의 4분의 1 이상을 가져가서 소비해요. 우리 각자는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보다 더 많은 미생물을 갖고 있어요. 수조개가 있죠. 입속에만 수십억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고 배꼽에는 2,300가지가 넘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작아서 우리 몸의 모든 미생물을 모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뇌만큼 무게가 나올 거예요. 약 1.5kg이죠.
오른손에는 왼손에 있는 것과 다른 종류의 미생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미생물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부를 덮기 때문에 발생해요. 그리고 미생물의 다양성은 피부 두께, 습도, 온도, 질감, 화학작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오른손과 왼손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함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우리 몸에는 인간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미생물은 소화기, 면역체계 그리고 우리의 두뇌와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작동하게 해줘요. 미각은 후각보다 1만 배 정도 덜 민감해요. 맛은 냄새와 미각의 혼합